브라질 리우에서 펼쳐질 최룡의 스포츠 외교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요리사 출신인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북한인권부센터장,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의 올림픽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궁 16강전에서 올림픽 첫 남북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펼쳐지는 남북 간의 대결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남북 대결을 보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다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남북한은 함께 통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는 뭐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브라질 리우에 체류하고 있는 최룡해 부위원장도 자국 선수의 32강전을 참관했었는데요. 이번 16강전 남북 대결인데 이 자리에도 참석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걸까요? 뭐 최용해 그 부위원장은 당연히 자기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기 때문에 또 단장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기에는 참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뭐 역시 그 최용해 부위원장은 뭐 자기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 이상의 뭐 그런 목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어떤 뭐 메시지를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그 우리 선수들이 또 북한 선수들이 뭐 잘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되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팩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제가 이게 보니까 지난 과거 시기에 이게 남북 간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일조력에 이게 남북한이 같이 하는 경기라고 하면은 서로 북한 주민, 남한 주민 공동의 관심사였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양궁 경기가 펼쳐서 설사 북한이 이겨졌다고 해도 아마 남한 관광객 분들은 아마 박수를 보낼 것이고요. 지난 시 과거를 흘러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최용해 단장, 최용해도 무조건 갈 것이고 그때 당시 최용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은 아마도 최용해가 혹시 하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게 북한이 노리는 그런 의도를 보면은 이런 이게 뭐 외신들이 다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뭐 국제 무대를 통해서 자기네에게 그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가서 남한 선수들하고 악수를 한다거나 네. 아마 이런 제스처도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이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지만 경기장에서만큼은 좀 서로 응원도 해주고 선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선수가 단식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경기에도 역시 최룡해가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김정은이 금메달 5개를 따오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북한에 금메달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간 선수들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네.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북한이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거기서 금메달 4개하고 은메달 2개를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금메달 5개 목표는 네. 그냥 뭐 나온 게 아니고 아마 그걸 기초로 해서 아마 5개 정도 목표를 내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북한 선전선동부나 이런 데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금메달 5개 정도를 따는 식의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걸 김정은의 업적으로 일단 포장할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이 어떤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어떤 위안감을 줄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선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5개를 목표로 내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최용해 단장이나 또는 뭐 고위급 대표단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 당연히 그게 선수들에게도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북한 정권이 설사 북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5개 목표를 네. 채우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책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메달을 못 따고 침통해하는 엄윤철 선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메달을 못 따더라도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본 바와 같이 스포츠 외교를 펼치러 온 최룡해가 관광을 하거나 북한 선수 응원으로 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외국 정상들과 만나 스포츠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허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우를 찾은 최룡해는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는 것으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스포츠 외교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리우를 방문했다라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 고위급 인사들이 좀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아마 북한은 외국 그 정상들을 만나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네. 아마 대북 제재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외교를 한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허위 보도를 해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 올림픽에 지금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최용해를 만나서 뭐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한다? 그게 사실은 그 자체가 별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그 최용해를 만나야 된다 하더라도 뭔가 현안이 있고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치 외교적인 현안이 있다든가 또는 경제적 협력을 할 네. 이슈가 있다든가 이래야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 올림픽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 스포츠 외교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각국 지도자들이 뭐 반드시 최용해를 만나야 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설사 그런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자기 나라에게 더 중요한 국가를 만나고 싶지 아마 북한을 만나려고 하는 국가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의도했던 스포츠 외교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매체가 최룡해가 브라질 임시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과 환담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이게 거짓인 것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 북한 사회 자체가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남한처럼 이게 허위 보도가 나가게 되면 난리가 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거를 밝힐 그런 아무런 여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조선주한 방송에서 나가는 목소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국내적으로 지금 민심이 상당히 혼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영향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식량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을 틀어잡기 위해서도 이번에 최룡해를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딱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그 명실공히 북한 당국의 소열 2인자가 올림픽 마당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모인 각국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절로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작전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결국은 그래서 아무런 그런 성과가 없게 되자 일단은 국내 보도용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민심 앞에 김정은의 업적을 지금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그렇죠. 수도 있겠군요. 네네. 네, 그런가 하면 최룡해가 묵고 있는 호텔이 치안이 불안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외국 귀빈들은 좀처럼 묵지 않는 곳이라고 하던데 왜 네. 이곳에 숙소를 잡은 걸까요? 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죠. 네, 돈이 없어서 거기에 네. 들었고요. 뭐 치안보다도 지금 결국은 이번 올림픽에다 상당히 김정은이가 9개 종목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 역시 재정 상황이 곤란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이것도 이런 사실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하냐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돈도 많이 줬지만 최룡해가 결국은 인민성을 발휘해서 체육인들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장군님의 정사 김정은의 뭐 충신이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도 선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정일의 요리사 출신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은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전쟁도 먼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김정은의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후지모토 겐지를 뭐 목소리를 내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마 북한 선전선동부는 후지모토 겐지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북한은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건 아마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의도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은 김정일 요리사로 북한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으로 나온 후에 김정일 요리사라는 책을 썼고 또 김정일 후계자가 누구냐 국내외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때 네. 아마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남 김정철이 아마 후계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후지모토 겐지가 삼남 김정은이 아마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로도 정보력이 있고 일정하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어떤 국제 언론이 후지모토 겐지에게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또 2번이나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많은 뭔가 정보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서 그 2가지, 그러니까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 전쟁할 이유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2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북한이 정말 하고 싶은 건 우리는 핵을 보유하겠다. 그러니 이 핵 보유를 묵인해주고 그걸 전제로 남북 관계든 뭐 국제사회와의 관계든 그걸 개선해 나가자. 이게 이제 북한이 실제 국제사회에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일 겁니다. 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를 또다시 낸 건데 후지모토 겐지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후지모토 겐지와 김정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막역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이게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스포크스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뭐 데니스 로드맨도 그렇고 후지모토 겐지도 그렇고 그리고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해서 프로레슬링 선수도 그렇고 이런 정책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후지모토 겐지는 저 청년의 추천을 받고 북한으로 간 요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에 예전에 있을 때 고려 호텔에 있는 지하 일식 식당에서 이 사람이 초밥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도 해보고 그분이 만든 초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결국은 그때 당시 보면은 김정일이가 김정은, 김정철, 그다음에 김여정을 낳고 김일성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원산 초대소에 고영희와 같이 거기서 암가에 숨어서 살 때 결국은 이게 고영희가 제일 교포다 보니까 일본 음식을 잘하는 사람 후지모토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전속 요리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거의 김정은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있으면서 요리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집사 겸 요리사 같은.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친분은 상당히 두텁다고 말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중매를 써줘서 북한 여성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분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막역한 사회군요.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핵 위협과 경제 제재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서도 핵 보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핵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핵 보유를 아마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 네. 그런 상황이 오면 과연 국제사회, 미국, 한국 정부가 과연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북한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고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증강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묵인 받을 수 있다.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서 지금 취해야 될 입장은 결국 네. 뭐 미국과 국제사회, 우리 정부 한 목소리로 중국을 포함해서 한 목소리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하지 않는다. 그 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사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입장을 밝혔고 이제 그걸 추진하는데 이 사실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얘기도 사드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 핵을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핵을 실제로 보유한 게 무력화될 수 있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북한의 핵 능력이 진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정부도 뭐 사드 배치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북한인권부센터장, 망명 북한장학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